어머니, 잠깐 내려서 구경하세요. 우리는 배에서 좀 쉴게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경우야, 소리나 나, 여기 있잖아. 어디 가니? 때로는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충격과 분노로 물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 공평해요. 대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반전이 얼마나 통쾌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경우가 어제 저녁 갑자기 제안했거든요. 어머니, 내일 바다 구경 가실래요? 소린도 옆에서 고개를 끄겼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나들이 어때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산지 2해가 넘도록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우리도 답답했는데 딱 좋죠. 경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도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거든요. 낡은 카디건이지만 깔끔하게 다렸습니다. 경우야, 빨리 나와. 금방 나갈게요. 순자는 지갑과 물통을 챙겼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경우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늘 날씨 참 좋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바다 보기 딱 좋은 날씨에. 서린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휴대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작은 어선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편이 내 어머니, 작지만 안전해요. 경우가 순자의 팔을 잡고 도왔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바닥이 조금 흔들렸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경우가 배머리 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잘 보여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바닷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진짜 시원하네. 그럼요. 도시에서는 이런 바람 못 느끼죠. 경우의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은 즐기고 싶었거든요. 배는 천천천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바람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정말 넓구나.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서린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볼 때마다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우는 조타실에서 배를 몰았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순자를 확인했죠. 어디로 가는 건 이순자가 물었어요. 조용한 곳이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경우가 대답했지만 시선은 바다만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요. 그래서 더 좋죠. 복잡하지 않고. 서린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어요. 집 몇 채가 듬성듬성 보였지만 굴뚝에서 연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기척도 없었어요. 저기야. 경우가 섬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 살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경우가 어깨를 으이스켰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잠깐만 구경하는 거니까. 배는 섬의 작은 포구에 닿았습니다. 낡은 방파제와 녹슨 새사슬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물이어서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이끼가 바바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내려서 구경하세요. 경우가 순자의 팔을 잡고 육지로 내렸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순자는 천천히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어요. 우리는 배에서 좀 쉴게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금방 돌아올게. 순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닷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참 평화로움 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적의 껍데기들이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쁜 것 하나를 주어 손에 주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배가 포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경우야 소리쳤지만 배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잠깐 설이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흩어졌어요. 순자는 모래사장을 뛰어 물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어요. 순자는 모래사장을 뛰어 물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어요. 여기 있어. 팔을 흔들어 봤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배는 점점 작아서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요한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알았어요. 경우의 억지스러운 웃음서린의 차가운 시선 사람 없는 섬으로 데려온 이유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에 준 조개 껍데기를 바라봤어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 같았어요. 왜 이래야 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만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배신이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순자는 모래사장에서 한참을 아가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졌어요.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냥 주변 구경하고 오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순자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족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집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좁은 옷을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길을 가렸죠. 사람이 살긴 하나 혼자 말을 하며 걸었어요. 몇 분 후 낡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죠. 문에 다가가 보니 문장이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정막만 흘렀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코를 막고 둘러봤습니다. 낡은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는 깨져 있어서 바닷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하나?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불 한 장이 있었어요. 냄새는 났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밤이 되자 섬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끝없이 들렸죠. 경호야, 설이나 중을 걸었어요. 정말 안 올 거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잔망만 커져갔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몰려왔거든요. 해가 뜨자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어젯밤보다 더 철화해 보이는 섬이었습니다. 물이라도 구해야지. 집 뒤쪽을 돌아봤어요. 다행히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맛봤더니 짜지 않았죠. 손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던 터라 시원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바다 가로 가서 조개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가에서 조개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바위팀에 작은 것 몇 개 전부였습니다. 조개를 가서 먹어봤어요. 비린내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한숨이 나왔어요. 오후가 되어도 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포구에 앉아 바다만 바라봤어요. 진짜 버린 거구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제 억지로 지었던 그 웃음이 어머니 바람이 시원하죠. 그때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설인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님 오랜만에 나들이 어땠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없애려고 했구나. 분노가 치매로 올랐어요. 손이 주먹으로 말려들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낸 날들이 생각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경호와 설인의 비위 맞추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고마워요. 어머니,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시선과 한숨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아, 또 어머니 때문에 설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생활비가 더 들어. 그런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모래를 옮겨쥐었어요. 거친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나를 짐으로 여겼구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온몸을 얼렸어요. 집도 사람도 없는 섬의 적막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살아야겠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어. 그 순간 배신당한 분노가 생존의 의지로 바뀌었어요. 어둠이 다시 내려왔지만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그 순간 바닷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어요. 이틀날 아침 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뻑뻑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살아야 해. 혼자 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포구에 나가 바다를 살펴봤어요. 배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었어요. 선물 제대로 탐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우물 주변부터 자세히 봤어요. 물맛이 괜찮았으니까 맛이 건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물은 있으니까 다행이야. 우물 옆 바위 틈을 살펴봤어요. 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이건면 충분해. 목을 축인 후 음식을 찾아 나셨어요. 바다를 따라 걸으며 먹을 만한 걸 찾았습니다. 적의 껍데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조개를 하나씩 했습니다. 손이 까지고 아파지만 참았어요. 이것도 음식이 날 것으로 먹기엔 비렸지만 배고픔을 달릴 수는 있었습니다. 해조리도 몇 가지 보였어요. 짠맛이 강했지만 씹을 만했습니다. 바다가 밥상이구나. 섬 뒤쪽으로 가니 작은 숲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 한 그룹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밑에서 녹슨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 도끼를 들어봤어요. 무겁고 날이 무뎌졌지만 쓸만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들을 모았어요. 불을 피우면 추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을 피울지 막막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어릴 적식으로 해서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른 나무 2개를 비벼서 불씨를 만드는 방법을 기억했어요. 한참 동안 나무를 비볐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안 돼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작은 불씨가 생겼어요. 마른 풀에 옮겨 바람을 풀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됐다. 깊어서 소리쳤습니다. 나뭇가지를 조금씩 추가해서 불을 키웠어요.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덮였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불 앞에 앉아 손을 찼어요. 저게도 구워서 먹었습니다. 날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불이 있으니까 다르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씨를 조심스럽게 옮겨왔어요. 집안에서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깨진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살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도시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가 그리웠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고마워했는데 월급날에 받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집도 생각났어요. 여보가 살아있었다면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경호집에서 지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지났던 시간들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설인의 차가운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설인이 말이 맞아요. 그런 말들이 가슴을 후변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꽃이 활랄 타오르는 걸 보니 마음속 분노와 닮아 있었어요. 반드시 갚아줄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버린 것도 모자라서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꼭 살아서 돌아가겠어. 그 순간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경호야, 설이나 이름을 부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희가 한 일을 후회하게 해주겠어. 불꽃은 계속 타올랐어요. 순자의 복수심처럼 꺼지지 않는 불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타올랐습니다. 고립은 곧 독수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고 살아남을 이유도 분명해졌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섬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하시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서 끼니를 떼었죠. 불 피우는 일도 이제 능숙해졌어요. 밤이면 작은 불꽃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순일도 배는 안 오네 포구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만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그래, 이제 정말 혼자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설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매일 들어야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경호의 짜증 섞인 말도 생각났죠. 어머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런 소리도 이제는 안 들어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 오히려 후련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막이 무서웠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오후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경호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설마 폭우로 뛰어갔어요. 작은 어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탔던 배는 아니었죠. 낡은 어선에서 노인 한 명이 내렸어요. 생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죠.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나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정을 다 말하기엔 부끄러웠거든요. 네, 며칠 전부터요. 그래요. 이 섬에 사람 산 지가 언제적인데 노인이 고개를 겨우했습니다. 장본길이라고 합니다. 옆 섬에서 볼게요. 강순자예요. 순자 씨 혼자 사세요? 본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 어떻게 혼자 이런 곳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옷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거칠어졌거든요.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본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생선 상자를 내려다봤죠. 이거 드셔보세요. 생선 몇 마리를 건네줬습니다.
고맙지만 돈이 없어서요. 순자가 손사래를 찾았어요. 돈은 무슨, 그냥 드세요. 본길이 억지로 순자 손에 쥐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의 따뜻함을 느낀 지 오래였거든요. 밥은 어떻게 해 드세요? 저게 계속 먹어요. 그런 물은 음을 있어요. 본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섬에 음을 있는 줄 몰랐어요. 집도 하나 있어서 그룹저럭 지내고 있어요. 순자가 폐가 쪽을 가리켰죠. 저기요. 오래된 집이네요. 본길이 바라봤습니다. 네, 비어 있길래 잠시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본길이 말했어요. 이 섬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렇지. 가끔 낚식분들이 와도 하루 만에 가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길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근처 와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데 도와드려야죠. 본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 얘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들었네요. 본길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순자가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본길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거든요. 아내가 세상 떠난 지 오래됐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본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여기서 불 피우세요. 본길이 높은 언덕을 가리켰어요. 연기 보이면 바로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길은 배에 올라 엔진을 켰어요. 포구를 벗어나며 손을 흔들었죠. 순자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생선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피워 구워 먹으니 맛있었어요. 좋은 사람이네 혼자 말을 하며 생선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얘기는 참아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고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본길 덕분에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끌어올랐어요. 본길의 도움으로 순자는 섬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생선과 쌀 반찬 거리를 가져다 줬어요. 돈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죠. 본길 씨 정말 고마워요. 모려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본길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우와 설인에 대한 분노는 쉽지 않았죠. 언젠가는 꼭 갚아줄 거야. 매일 밤 불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왔어요. 순자 씨, 이분이 순자 씨를 찾고 계시대요. 중년 남자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강순자 씨, 맞으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많이? 순자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꺼내 건네줬어요. 변호사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좋은 일로 왔어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남편 분 되시는 강기수 씨 아시죠? 네,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이요? 네, 순자 씨께 전해드리라고 맡기셨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유 원장을 남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남편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오세요? 순자 씨를 찾지 못했어요. 박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 집에 갔는데 이사하셨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교 얘기가 나오나 기분이 나빠졌죠. 연락처도 바뀌어서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몇 달 동안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봉길 씨를 만났죠. 봉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순자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 박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에 뭐가 적혀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박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남편의 필체가 보이니 눈물이 났죠. 여보가 직접 쓴 거예요? 네, 자필 유 원장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프다는 걸 숨겨서 순자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도시 외곽에 작은 땅이 있거든. 땅이요? 순자가 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네. 면적은 크지 않지만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제 산 거예요? 한 20년 전쯤 되나요? 박 변호사가 서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엔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순자는 계속 편지를 읽었어요. 지금은 별가치 없는 땅이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너무 일찍 말하면 경우가 욕심낼까봐 숨겼어.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경우를 믿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너 혼자 말 알고 있어. 꼭 필요할 때 써. 사랑한다. 순자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가 이런 걸 준비해 놨다니 남편분이 순자 씨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박 변호사가 감동받은 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재개발이요? 아, 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보상금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예요. 10억이요?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네, 이미 보상협의가 시작됐어요. 그럼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순자 씨 명이니까.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긴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 거예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분이 순자 씨만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순자는 그제야게 달았어요. 경호와 설인이 자신을 버린 이유가 뭔지 그들은 순자가 돈이 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만 될 뿐이거 여겼겠죠. 경호는 이 일을 모르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순자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했거든요. 순자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였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서류 절차만 밟으면 돼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 제가 도시로 가야 하나요? 네, 서명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요. 순자는 봉기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봉기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이제 경우와 설인을 똑똑히 응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수할 시간이 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복수의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의 서명을 마쳤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순자 씨가 정식 소유주예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죠. 보상금은 언제 나와요?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할 힘을 얻게 된 거니까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선물로 돌아갈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복수 계획을 세우고 싶었어요. 경우와 설인을 어떻게 응징할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선물로 돌아온 순자는 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우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야겠어. 봉길에게 부탁해서 수소문했어요. 경우 씨가 빚 때문에 고생한다더라고요. 봉길이 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설업 하다가 망했대. 그래, 순자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어요. 지금 어디 살아?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설이는 어떻고 같이 고고하고 있다죠. 둘 다 일자리 구하느라 힘들어한대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더 자세한 주소는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봉길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12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도시 외곽에 작은 건물을 샀어요. 복지관으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복지관이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순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경우와 설인이 찾아올 무대를 만드는 거였죠. 복지관을 열면서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섬에서 살아 돌아온 할머니가 복지관을 연다고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우려고요. 어떻게 그런 돈이 생겼나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에요. 순자는 일부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12억을 받았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기사거리였거든요.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섬에서 살아 돌아온 노무 12억으로 복지관 설립.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따뜻한 마음일치 하나. 순자는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 경우와 설인이 알게 될 거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거에게 돈이 있다는 것도 이제 시작이야. 복지관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경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기가 무서웠는데 이제 든든해요. 사람들이 순자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복수심만 가득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지가 앞에 초라한 차 한 대가 섰어요. 경호와 설인이 내렸죠. 순자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경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설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게 맞나 경우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복지가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무서워해라.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그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관장님,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직원이 알려줬어요. 누구죠? 마니태안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우와 설인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경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극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경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설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섬에 두고 온 거예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전 미쳤던 것 같아요. 미쳤다고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었니? 정말 죄송해요. 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물 모실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유가 없어서 사람을 버려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짐승이나 다를 게 뭐야?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경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인도에 버려놓고 용서를 바라 저희가 어떻게든 갚을게. 설인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모시겠어요. 순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내역과 복지관 설립 서류들이었어요. 이거 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했거든요. 이게 뭐해?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산이요? 설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래, 재개발 보상금 12억이지.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돈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경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어요. 뭐라고? 순자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려는 거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 돈이 내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순자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한 분도 못 가져. 어머니, 제발 나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우와 설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찾던 희망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경우가 다시 부르려 했지만 순자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경비를 부를까? 순자의 차가운 말에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설인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콩 울렸어요. 복도에서 두 담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초라하게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경우와 설이는 복지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초라한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자들이 나타났어요. 누군가 제도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기자가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경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섬에 버려뒀어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종감이었거든요.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찍혔어요. 순자는 그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경호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따라왔습니다. 순자가 문을 막았어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점호 설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굶은 것 같은 몽골이었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설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무인도해버려 순자가 비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경우가 변명했습니다. 빚 때문이면 다 용서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아 빌었어요. 살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순자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2억이야.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거액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만을 위해 남긴 거야. 경우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확 걷어들였어요. 만지지 마.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설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요. 목소리가 잘 받겠어요. 그게 내 알파야.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을 떨며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설인도 따라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이 무인도에서 절망에 빠졌던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바로 그거야.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버렸겠네. 순자가 비우셨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살려뒀겠구나.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자. 어머니 안 돼요. 경우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이미 큰일 난 거 아니야.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무인도에 버린 일이 있었어요. 무인도에 버렸다고요? 네, 몇 달 전에요. 기자들이 술 넘겼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빚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경호와 설인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말 어머님을 버린 게 맞나요? 참모 기자가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설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사회적 망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 벗겨지는 기분이겠죠.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경호와 설인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시어머니님, 살려주세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 이제 끝났어. 혼자 말을 하며 복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경호와 설인을 둘러섰죠.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담겼어요. 순자는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경호와 설인이 기자들에게 둘렀어요. 있었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죠. 이제 진짜 끝이야. 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순간에 풀어졌어요.
통쾌함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순자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지가는 날마다 활기차졌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모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죠. 관장님, 오늘 점심 뭐예요? 왜 김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예요.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이곳 덕분에 외로움을 달릴 수 있었거든요. 관장님 덕분에 살맛이나요? 정말 고마워요.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과거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순자는 복지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체조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봐요. 네, 관장님 모두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던 쓸쓸한 밥상과는 달랐죠. 관장님, 여기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순자는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함께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각자의 삶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았어요. 관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달래줬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배웅했어요. 내일 또 봐요. 조심히 가세요.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복지관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푸득함이 있었거든요. 봉기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봉기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훌륭한 거죠.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봉기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신경 안 써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경호와 설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누고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빚쟁이들도 찾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순자가 혼자 말을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되었어요. 여보 고마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변학을 왔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방문객들이 감탄했어요.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사회환원의 모범 사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돕 기사 제목들이 순자를 뿌듯하게 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노인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행복해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나요? 초라한 옷차림의 외로운 표정이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워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그 할머니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냈던 그 시절을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함이었거든요. 같이 밥 먹어요.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분노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정의와 감동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이 진짜 집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행복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관장님 어디 계세요? 부탁 같이 참하셔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